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다음 시즌 포지션이 좌측 윙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의 기사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축구 매체들은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의 영입이라는 주제로 계속 취재하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포스텍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라는 분석의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 등 많은 매체들은 포스텍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다라며 다음 시즌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해 새롭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음 시즌의 핵심 선수이다라고 밝힌 발언은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과 영국 언론에서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으로 활용하고 바로 방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담아서 기자가 다음 시즌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여전히 뛸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포스텍이 엄청 대단한 질문이네. 소니가 우리 토트넘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고? 그래, 그는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을 내보낼 수도 있느냐는 식으로 그도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인지라고 물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비아냥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아주 단호하게 손흥민은 토트넘의 절대적인 핵심 선수이다라고 강조한 이후 영국 매체들은 그동안의 토트넘의 영입 과정과 포스텍의 발언 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후 많은 축구 매체들이 일제히 다음 시즌 손흥민의 포지션이 좌측 윙어가 아닐 수도 있다. 포스텍의 의중은 원톱 최전방 공격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그동안 포스텍이 손흥민까지 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해온 영국 언론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이런 추측을 한 것에는 포스텍이 직접 손흥민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체들은 지난 리버풀전 패배 이후 포스텍 감독이 매우 대단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의 경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고 충격적인 방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텍이 말한 표현인 나는 반드시 이 팀의 스쿼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를 특별하게 분석한 결론이었습니다. 실제 포스텍은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토트넘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적 시장이 필요하다. 모두를 데리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다라며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가끔은 그 사람은 좋은 선수다라고 하는 사람이어도 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기량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포스텍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영국 언론은 창의적이고 좋은 선수라도 내보낸다라는 지적에 손흥민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도 포스텍 감독이 자신의 공격 철학을 선수단 주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포스텍의 이런 발언은 영국 매체의 손흥민과 포스텍의 충돌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텍이 맨시티와의 경기 이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이다라는 주장을 기자의 질문에 비아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매체들은 그동안 언론의 분석과 지적이 잘못된 것 같다. 포스텍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 다음 시즌 손흥민의 포지션이 최전방 공격수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쏟아지고 있는 영국 현지 매체의 분석은 포스텍이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고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주장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현재 토트넘이 중점적을 영입하려고 하는 스쿼드는 미드필더와 센터백 등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포스텍이 스스로 누차 코너 갤러거는 메디슨과 경쟁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식으로 미드필더 보강을 설명했고 에메르송 로얄이나 호이비에르를 지목하면서 토트넘의 풀백이 문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이 직접적으로 토트넘에는 케인과 같은 최전방 공격수가 없어서 문제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강력하고 단호한 발언 이후 손흥민의 홀드업 능력에 대한 지적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언론은 중앙에 고립된 손흥민이 턴오버로 공을 빼앗길 때마다 케인과 같은 홀드업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사실 지난 달에도 손흥민의 홀드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58분에 교체되어 충격을 주었던 뉴캐슬전 패배 이후에 손흥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당시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포스텍의 시스템과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력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포스텍의 시스템은 모든 선수가 스위치를 켜고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더 빠르고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패스와 움직임에 과감하고 용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짧은 패스만 남발하다가 상대팀에게 이상한 역습만 허용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결단도 없이 넓은 공간에서 공을 돌리는 1차원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면 상대 선수에게 턴오버 당하는 순간 뒷공간은 텅텅 열어주게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의 패스 성공률이 높은 것은 좋은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냥 짧고 안전한 패스가 많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에게는 뉴캐슬의 수비수와 공격수까지 붙으면서 더 많은 집중 견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에게 홀드업 스트라이커를 주문했지만 홀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면서 공과 수비수와 골대를 마주 대할 때 더 높은 창의적인 슈팅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홀드업 플레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서로를 스위칭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가야 기회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슈팅을 남발하면서 도리어 역습 기회를 주었다. 뉴캐슬 선수들이 손흥민만 막으면 되었고 토트넘 선수들이 공을 돌리다가 패스미스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톱을 지원해주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엉망진창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많은 영국 매체들은 다음 시즌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다라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전은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본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난타전이었습니다. 빌라는 이제 리그 4위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전을 먼저 이겨야 또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모든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이 출동해서 토트넘과 맨시티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리그 4연패의 역사를 이루게 될 펩 감독의 기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전문가인 앨런 시어러와 게리 리네커도 대담해서 포스텍이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출신인 리네커는 토트넘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두렵다라며 많은 골이 나올 것이고 대부분 맨시티의 득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캐슬의 레전드인 시어러도 리네커의 예측에 공감한다면서 토트넘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문제는 맨시티가 토트넘의 호스퍼스타다움과 손흥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 결정적으로 아스널의 우승을 확정짓게 해준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토트넘의 일부 팬들이 맨시티를 응원하게 되는 기이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맨시티가 득점을 하거나 토트넘이 실점을 하면 더 많은 박수와 환호가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도 잠 자기는 다 틀렸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토트넘과 맨시티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